올 상반기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점유율이 25%로 1년 전보다 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선박 발주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주로 만드는 고부가 가치 선박은 수요가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영향입니다. 업계 현장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업황 고점설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산업부 배창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조선업계가 때 아닌 피크아웃설이 돌고 있다. 이거 뭐 때문이에요? 일단 오늘 오전에 이 조선업황의 시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수치가 좀 악화됐다 보니까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올해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문량이 단 1년 만에 절반 넘게 쪼그라들자 정점을 찍고서 이제 피크아웃, 꼭 거꾸러진다, 한풀 꺾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조선과 해운 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 리서치가 발표한 자료들을 훑어봤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글로벌 수주량은 647척, 톤수로 환산하면 1938만 CGT였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수주량은 1788척, 환산 톤수가 4258만 CGT였는데 모든 지표가 50% 넘게 떨어진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 때 발주됐던 선박이 공급 과잉 상황이다라고도 하고 미국 관세 탓에 물동량이 지금 좀 올 들어 크게 줄었다 이런 분석도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선박 발주량의 급감으로 이어진 모양인데 배 만드는 재료비, 환율 상황 이런 것도 올해는 좀 사정이 안 좋다면서요? 작년에는 이제 원자재 값이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현상들이 겹치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올해는 정반대입니다. 먼저 전 세계 철강 업체들이 감산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조치를 하면서 후판 가격이 급등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상반기 톤당 후판 값은 70만 원대였는데 하반기는 100만 원대로 50%나 오르는 모습이고요. 원자재 원가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 환율마저 고점대보다 10%나 떨어졌습니다. 조선업은 수주 계약 대금을 달러로 지급받는 고환율 수혜 업종이고 이에 올 상반기 국내 조선 3사들의 수주량도 대폭 줄었습니다. 척수만 놓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 하나오션이 60%, HD 한국조선해양이 40% 가까이 수주량이 감소했고요. 삼성중공업은 척수는 같았는데 연간 목표치 30%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조선주들의 주가가 올해 들어 많게는 2배씩 뛰다 보니까 금융시장에서는 하락세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선업계 현장에서는 전혀 피크아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업종의 특성상 실적이 수주를 후행하는 이 특이한 구조 때문에 수년치 일감을 따낸 지금 근 몇 년 동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그러면서 최소 5년간은 호황이다. 오는 2030년까지가 슈퍼 사이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당분간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들은 평균 3년에서 4년치의 일감을 따낸 상황입니다. 2030년대 물량까지 확보한 곳들도 몇몇 있고요. 이러한 수주들이 실적에 반영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차는 약 5년가량입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앞으로 주문이 뚝 끊겨도 5년 동안은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발주량이 줄어들어도 국내 조선사들은 상대적으로 좀 상황이 또 괜찮다는 거죠? 이 수치만 보면은 이제 수주 가뭄 위기에 처할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 슈퍼사이클은 과거와 좀 양상이 다릅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중저가 선박이 아니라 액화 천연가스인 이 LNG, 또 원유와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친환경의 고부가선이 중심이 됐기 때문인데요. 팔리는 배의 수는 떨어졌는데 값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박 건조 가격을 가늠하고 업황을 나타내는 지표죠. 이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지난달 187.1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점이었던 2008년에 191.6과 비슷한 수준으로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보다 뛰어난 고부가 가치선 건조 역량을 자랑합니다. 세계 발주량 가운데 국내 조선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웃돌 정도고요. 또 국제해사기구인 이 IMO가 환경 규제들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고부가선 발주가 늘어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IMO는 보시는 것처럼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선박의 탄소 집약도를 40%, 2050년에는 100% 감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근데 고부가 선박의 중요성을 잘 알 거 아닙니까? 이제 한국을 바짝 쫓아오려고 할 텐데
여기 뭐 추격 괜찮을까요? 이 부분은? 일단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중국이 고부가선 분야에서 한국을 단숨에 쫓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실질적인 건조 작업량의 크기를 톤수로 환산한 CGT를 보면요. 지난달 한국이 5만 8천 CGT, 중국이 2만 7천 CGT로 집계됐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이 중국보다 이 고난도의 작업들을 수행해서 이 고부가선을 2배나 넘게 수주했다는 것입니다. 척수는 밀리는데 수익성 측면에서는 180도 다르다는 거고요. 실제로 지난 상반기 한국의 글로벌 선박 수주 점유율은 25%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8%포인트 증가했는데 중국은 52%로 16%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1년 만에 수주 점유율 격차가 28%나 좁혀진 것입니다. 지난해 발주가 쏟아진 탓에 발생한 기저효과 때문인데 한국보다 중국의 하락세가 실제로 더 깊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스마트 야드 구축을 통한 기술력 고도화와 기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또 중국이 공산국가라는 점을 활용해서 이 자유국가들을 대상으로 군함 쇄빙선 같은 특수선 또 해양 플랜트 등을 수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끝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재출범으로 한국이 앞선 이 군함 수리와 신조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한 이 쇄빙선 시장도 열린 점도 한국이 중국을 앞설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산업부 배창학 기자와 조선업계 피크아웃 논란 분석해봤습니다.